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아스날이 에버턴 원정에서 0대1 승리를 거뒀는데요. 아스날 입장에서는 꽤 까다로운 경기를 잘 승리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승리도 승리인데 요즘 계속해서 이 요케레스에 대한 의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축구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번 영상은 요케레스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하면서 에버튼 얘기도 좀 곁들여서 해보는 그런 식으로 가볼 예정이고요.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은 주전 라인을 거의 다 가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에버튼은 게에와 은디아에는 네이션스컵으로 떠났고 듀버올은 부상. 그래서 에버튼 선발이 좀 약해진 상태로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요케레스 딜레마라고 지금 상황을 표현하고 싶은데요. 요케레스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경기 영향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요새 들어서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는 PK 득점이긴 했어요. 그래서 PK도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PK 상황에서 득점을 한 부분은 충분히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이제 요케레스를 PK 말고 다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글쎄 활동 범위가 넓지도 않고 경쟁자 내지는 그 자리에 뛰는 선수로 보자면 메리노 제주스는 요케레스와 비교해서는 내려와서 리턴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케레스는 활동 범위가 넓지 않은데 경합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향력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 만약에 아스날이 경기를 이기지 못하거나 답답한 경기가 됐을 때는 어김없이 요케레스가 보이지 않는 그런 패턴으로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케레스가 너무 골에 집착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옛날보다는 그 스트라이커의 전통적인 의미가 저는 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역시나 주 목적 그리고 주요 임무는 득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골을 못 넣어도 팀적으로 어떻게 기여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요즘 스트라이커한테는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근데 요케레스는 어떤 그런 전통적인 스트라이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신이 피니싱 하려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영향력에서는 악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요케레스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경합 능력이에요. 요케레스가 몸만 보면은 완전히 빵이 두껍고 근육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경합으로는 무조건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요케레스는 그 경합의 기술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요케레스가 단순 힘싸움을 한다고 하면 센터백들을 이겨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축구는 공을 두고 경합을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결국에 중요한 건 공을 어떻게 만져서 가지고 가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케레스는 경합할 때 이 공과 함께 생각을 하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합할 때 이 공이 다 오기도 전에 마음이 급해져서 계속 앞으로 가려는 생각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경합에서 한번 버텨주고 우리 동료에게 뒤로 리턴 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자기가 돌아서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 몸의 사이즈가 작더라도 몸싸움 잘하는 선수들을 보자면 이 엉덩이로 공간을 쭉 뒤로 밀어놓은 다음에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그 공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요케레스는 그것보다는 공 앞에 좀 큰 생각을 하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수비수들한테는 경합이 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케레스의 몸의 중심이 하체보다는 상체에 좀 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위쪽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보면 밀어버리면 아래가 휘청이면서 이렇게 몸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케레스를 상대하는 수비수들이 요케레스와의 경합에서 이겨내는 그런 방법들을 잘 아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저는 쉽게 말해서 어부바라고 좀 표현을 해요. 수비수들이 스트라이커 뒤에 이렇게 엎이는 모양으로. 근데 여기서 요케레스가 만약에 넘어지더라도 진짜 심한 게 아니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이런 것들을 파울로 잘 불어주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특정 심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바꿀 수 없다면 자기가 적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근데 이런 어부바 상황에서도 요케레스가 잘 넘어지는데 결국에 공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스날의 턴오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운드볼에 대한 예측력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바운드가 떨어질 때 그 축구 선수들,
그리고 축구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게 백스핀 걸리겠다, 바운드가 어느 정도 튀겠다, 이런 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요케레스도 프리미어리그까지 간 축구 선수다 보니까 예측을 하겠지만 그 예측 능력이 엄청나게 극한까지 섬세한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이 바운드 튀는 거에 대한 계산을 잘 못해서 몸이 바로 숏 바운드 튀고 배에 맞아서 좀 공이 튕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서 바로 바운드 튀면은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라도 엉덩이로 수비를 좀 뒤로 밀어놓고 그 바운드를 내가 천천히 컨트롤하겠다, 이런 아이디어. 결국에는 요케레스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경합 능력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 리그에선 되게 잘했었잖아요.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포르투갈 리그는 상대를 그냥 밀면 밀리고 스피드로 치면 잘 뚫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포르투갈 리그와 프리미어 리그의 차이인데요. 프리미어 리그 수비수들은 피지컬과 기술력을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케레스도 그들을 뚫으려면 단순 피지컬만으로, 단순 힘만으로는 어렵고 이제 기술력을 추가시켜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케레스는 아직 그런 기술력,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요케레스가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그런 피지컬적인 차이, 힘적인 차이, 운동 능력 차이, 이런 것들로 차이가 있었을 때는 확실히 그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비수들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왔을 때는 조금 더 섬세함이 필요한 거죠. 그게 안 되는 거고, 요케레스랑 하베르츠가 많이 비교가 되곤 하잖아요. 근데 하베르츠도 사실 포르투갈 리그였으면 요케레스처럼 많이는 못 넣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판단으로는 요케레스에 비해서 하베르츠가 낫다라는 평가가 많은 이유가, 하베르츠는 골 말고 다른 장점을 또 가져다 주기도 하고 폭발력 대신에 팀의 전체적인 그런 조립을 잘 도와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케레스는 그 격차를 먹잇감으로 삼아서 압도하는 그런 축구를 하는 선수인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은 그 정도로 요케레스와 격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요케레스가 좀 고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요케레스 본인도 프리미어리그에서 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기술적인 부분 분명히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말인데, 사실 기본기가 조금 더 향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 나이대, 지금 정도 레벨에서 기본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긴 하지만 기본기는 좋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기가 모자란 기본기들을 채우는 그런 훈련들을 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프리미어리그 자체가 되게 압박이 많은 리그라고 생각하거든요. 압박이 서로 많기 때문에 스트라이커가 탈출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림처럼 스트라이커한테 때려놓고 야, 한 번만 버텨, 한 턴만 버텨, 우리가 접근해줄게, 이런 식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빈도들이 가끔씩 생겨요. 그리고 이거는 하위권 팀 스트라이커들이 되게 잘하는 선수들이 많죠.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하위권 팀, 중위권 팀들의 대표적인 선수로 저는 마테타 같은 선수를 얘기로 하고 싶고요. 크리스 우드, 이런 선수들도 노하우가 상당히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아스날도 이런 장면들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아스날도 상대가 몰아쳤을 때 한 번에 때려놓고 그걸 버텨서 전개하는 그런 방법도 분명히 필요하고, 보통 이런 장면이라면 상대 수비가 많이 내려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지는 상대가 전방 압박을 바짝 온 상태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버텨주면 사실 아스날이 한 번의 역습 시퀀스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번에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만들려면 결국 양질의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그리고 요케레스가 결국에 이런 힘으로 버티는 게 안 될 거라면 사실 요케레스를 쓸 큰 이유는 없죠. 메리노처럼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전술적인 요구를 잘 수행해주는 스트라이커를 쓰는 게 더 낫겠죠. 내지는 제주스같이 순간적인 기술력, 박스 안에서의 그런 발재간, 내지는 유연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스트라이커를 쓰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케레스는 결국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 우락부락하고 힘 세고 힘으로 찍어 누르고 이런 것
이것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오히려 이 몸의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생각의 힘을 기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케레스가 제주스랑 교체가 됐고 제주스가 그 이후에 나왔는데 지금 같은 장면들 보면은 제주스가 사이즈에 비해서 몸을 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축구는 결국 공과 함께 몸싸움을 하는 스포츠죠. 몸싸움만 하는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격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공을 지킬 만큼만 몸을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주스가 그런 면에서는 더 낫다고 느껴졌어요. 지금도 거의 두세 명한테 둘러싸였는데 딱 공만 가릴 정도로 몸을 갖다 대서 상대 수비와 멀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웨데고르한테 패스. 이것들을 보면 확실히 요케레스와 제주스의 차이가 보이죠. 그리고 저는 스트라이커가 결국 이상한 자세에서도 패스가 더 깔끔하게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스트라이커, 그러니까 피지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는 올바르게 앞쪽을 보고 서는 게 되게 힘듭니다. 뭐 항상 등지거나 몸을 옆으로 대고 있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때는 이제 기본기 영역이 저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안전한 자세에서 공을 얼마나 예쁘게 주느냐. 이거는 기본기가 높은 수준일수록 더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주스가 그런 부분에서도 요케레스보다는 훨씬 더 깔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범위가 제주스가 더 넓어요. 그러니까 쉬고 있을 때 이 센터백이랑 계속 붙어있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공을 조금이라도 만지면서 리턴 내주고 그리고 그런 패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운스 패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주고 받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수비가 끌려 나오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이제 그때 리턴을 내면서 패스 길이 생기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스트라이커도 자신의 체력을 잘 분배해서 가만히 센터백이랑 붙어있는 게 아니라 나와서 리턴 내주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제주스는. 그래서 요케레스가 앞쪽에서 클래식한 경합이 안 될 거라면 이런 식으로 활동 범위 넓게 가져가 주면서 플레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케레스 얘기를 떠나서 에버튼전 얘기를 해보자면 아스날이 전반전에는 조금 답답한 느낌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평소보다 턴오버도 좀 있었고 이게 저는 에버튼의 압박 강도가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에버튼은 전개도 있긴 한데 롱볼 상황을 되게 많이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볼에서 파울, 몸싸움 등으로 시간이 좀 많이 소모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전이 시간이 꽤 빨리 소모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득점 빼고는 글쎄 크게 뭘 한 게 있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그래도 아스날의 경기력이 조금 나아지면서 좋았던 공격 작업들도 나왔습니다. 뭐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꺾어 들어오는 그런 컷백, 그런 것들이 한 2번 정도 나왔고 사카가 오른발로 슈팅해서 픽포드가 막은 게 있는데 저는 그거는 사카가 왼발로 잡아놓고 가마찰 수 있는 각도를 만들어놔도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오른발로 간 판단은 좀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비맨디의 골대 맞는 슈팅, 이것도 전개가 되게 예뻤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사카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상대 사이드백과 1대1이 될 때, 그러니까 사카가 돌파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때 저는 좋은 장면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이드백과 우리 측면 윙어가 1대1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큰 전환 상황을 많이 만들수록 상대를 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전환은 이번에는 칼라피오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골 결정력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트로사르, 사카 아쉬운 득점 찬스 있었고 지금 왼쪽에 있는 트로사르의 슈팅 장면은 저는 무조건 득점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트로사르가 너무 잘해주고 해서 뭐 이걸로 큰 원망을 한다 이건 아니지만 사실 오른발잡이 공격수가 가장 넣기 좋은 상황이거든요. 라이스가 또 공의 강도도 잘 조절을 해서 공이 느리게 굴러가게 잘 패스를 줬어요. 이제 리듬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노트가 빨리 떨어질 때 그걸 맞추는 게 쉽냐, 아니면 노트가 천천히 떨어질 때 맞추는 게 쉽냐. 당연히 노트가 천천히 떨어질 때 맞추는 게 쉽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데드볼이 가장 원하는 대로 차기 쉽고 그 다음에 느리게 굴러가는 공, 그 다음에 빠르게 굴러가는 공인데 어쨌든 수비가 접근하는 것 때문에 느리게 공을 주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실제 축구에서. 근데 이제 라이스는 그 각도를 잘 조절하고 수비를 또
자신한테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느리게 줄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트로사르가 그 느린 공을 잘 감아찰 수 있는 찬스였는데 차기 전에 살짝 밸런스가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의 안쪽,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쪽보다는 이 인사이드 쪽으로 더 공이 두껍게 맞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은 발가락 쪽에 공이 맞으면서 덜 감겨서 바깥쪽 포스트를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가기 전에 그런 밸런스만 잘 조정하면서 조금 두껍게 맞췄다면 득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픽포드는 사실 팝포스트로 때리는 게 정석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먼저 픽포드가 팝포스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면 니어포스트로 공격수가 선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골키퍼한테는 큰 선택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트로사르가 이거 놓친 건 너무 아쉽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스날이 2골 만들었다고 하면 저는 더 편하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득점이 안 된 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아스날 어려운 원정인데 그래도 승리했다는 건 좋은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살리바의 복귀가 안정성을 늘려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꽉 내려앉는 그런 크로스 상황에서의 수비력, 또 후방 빌드업에서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살리바가 가져다 주고 있다. 그리고 아르테타가 경기력은 계속해서 잘 만들고 있다. 역습, 속공 상황도 괜찮고 공격도 다채로운 편. 그리고 이제 아스날은 어떻게 보면 점수상으로, 승점상으로는 좀 쫓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문제는 시티가 항상 먼저 경기를 해요. 경기 시간대가 빨라서 시티 경기 결과를 보고 아스날이 축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게임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부차기에서 먼저 차는 팀이 골을 넣은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컨트롤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승 향방은 어느 쪽으로 더 향해 갈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